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준석과 문재인. 이준석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철수가 자신에 대해서 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그 내용도 해병대의 그 최상병 문제, 서희초 그 초등학교 교사 문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눈물을 보여서 뜬금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준석이 뭐 웃고 떠들고 하는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 소통관은 기자회견장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뭐 아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 또 최근에 이준석이 한 유튜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한 부분까지 드러나서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이 사람이냐,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그 조국의 재판, 어제 조국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이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이게 무죄다.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할 권한이 있다. 이게 무죄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검찰이 이 의견서가 위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조국이 또 분노한다. 어떻게 해서 이걸 위조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다툴 수는 있지만 이 증거 채택을 방해할 수 있느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위조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참 기가 막힌 대응을 했다. 무릎을 제가 쳤습니다. 검찰이 아예 문재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문재인이 의견서에 대해서 이거 위조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참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따져보기 전에요. 뭐 이제는 유승민, 이준석 뭐 정말 개나 소나 나서서 김기현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 공격을 하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망한다, 이렇게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론 당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기현이 문제가 있다. 제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김기현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김기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십니다. 정말 걱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냥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아예 차단을 해서 내년 총선, 이 공천 장사, 총선 장사를 해보고자 하는 이 정치꾼들의 움직임, 이 정치꾼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뭐 보수 쪽의 언론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 중에는 비판적인 기사가 있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내용으로 써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사 중에서 어떤 게 편하냐,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걸 물을 때도 있고 혼자서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남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는 것, 이 좋은 기사를 써주면 크게 팩트 체크를 정말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뭔가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 기자가 비판 정신이 부족하다. 이 좋은 기사를 써준 그 대상과 결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곤 합니다. 대신에 이제 비판적인 기사는 이게 뭐 기자로서 비판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이긴 한데, 대신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곧바로 이 역공이 들어오게 되죠. 저는 어느 쪽이냐? 저는 비판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지금도 훨씬 편하고, 뭐 어느 쪽이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론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한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옳다라고 봅니다. 또 김기현에 대해서, 김기현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사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만이라도 빼고 나머지를 모두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쓰는 셈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사실은 팩트체크만 정확하게 하면 비판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언론으로서 관심도 끌고 아마 또 시청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다른 걸 좀 희생하더라도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길이 정확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기현을 빼고 모두 바꿔서 완전한 변화를 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집권 여당, 여권 전체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굴, 또 필요하면 정말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정계 개편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상 정계 개편,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상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도 김기현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모두 공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총선을 앞두고 이 여권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기현 대표를 바꾸는 것, 이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기현 대표가 있어도 지금 많은 자리로 권한이 나누어질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겁니다. 이만희를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TK 출신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만희 의원은 친합니다. 수행단장을 했었죠, 대선 때. 친한데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 수도권을 대거 발굴을 하고 싶어도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무총장은 또 현실적으로 총선 관련해서 실무를 모두 맡아야 되고 당의 모든 조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 쪽에서 이제 김기현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감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 정치꾼들의 이 공천 장사, 총선 장사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려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현 지도부, 여권 전체가 크게 변화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제가 송원재 TV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가 필요한 부분. 지금 많은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있고 절대로 기성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기성 정치권에 지금 계산이 뻔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손 떼라. 이 정당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선거는 우리가 치른다. 그렇게 맡겨두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맡겨둡니까? 그러면 정치 개혁은 하세월입니다. 언제나 개혁에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명분들입니다. 덧붙여서 조수진이죠. 조수진이 휴대폰이 또 언론에 포착이 돼서 이러면 김기현이 쫓겨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고받았다. 그 주고받은 여의도 연구원의 그 부원장은 또 사퇴를 하고 이런 소동을 벌이는데 조수진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의도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자세는 굉장히 비겁한 자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어제 갑자기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이다, 병신이다 이 소리죠. 이러면서 안철수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공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별의별 쇼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뭐 이야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서희초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들어 뭐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1층 카페에서 아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뭐 위선 이야기입니다. 쇼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에 한 유튜버, 함익병 유튜브라고 하는 여기에 나가서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은 처음 겪어본다. 그런데 이런 미친놈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장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한 꼴이 됩니다. 이 막말을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에서는 이 사람 새끼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준석 이거 건드리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드리지 않고 이 차분하게 정치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무슨 뭐 계산을 하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 참다가 이번에 이 선거판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등 뒤에서 이 총질을 하는 이건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그걸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제명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참 이거 제가 좀 우습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유재수 감찰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이 감찰에 대해서 무마를 한 것이 아니라 감찰의 시작, 종료를 그 결정권을 민정수석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무마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이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조금 전에 SNS에 검찰이 통상 재판에서 이런 의견서가 나오게 되면 이 증언과 같은 것이죠. 증인의 성립이 인정은 되지만 이 내용, 이 입증 취지는 부인을 보통 하는데 이렇게 아예 의견서 자체가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하다. 그러면 자신이 대통령 문재인의 이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말이냐,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위조했다라는 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문재인이 대통령까지 지낸 문재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정수석 문재인 자신이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다 했습니다. 그때 업무 조정을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감찰에 대한 개시 또 종료 이 권한을 배분을 했다. 그래서 민정수석에게 이 감찰을 끝내라고 하는 이 지시를 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격이 있는데 무슨 무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유재수 감찰 무마를 왜 했습니까? 조국은 유재수 잘 모릅니다. 유재수는 문재인과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부산에서 부시장까지 지냈고 민정수석은 무슨 뭐 민정수석이 개별 기관장입니까?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도 문재인과 같이 식사도 해봤고 긴 이야기를 해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부분입니다.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제대로 했느냐, 비서실장을 제대로 했느냐, 노무현이 문재인에 대해서 정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자신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을 이렇게 띄워줬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을 이제 띄우면서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만들면서 많이 인용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 전부 엉터리입니다. 노무현이 문재인과 같이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했죠. 노무현과 문재인은 성격적으로도 정반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문재인을 이렇게 비서실장도 시키고 민정수석을 시킨 것은 노무현이 문재인의 능력을 높이 사서가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노무현은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도 쪼개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문재인이어서지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임명한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도 주변에서 문재인이 이래 문제가 있다, 문재인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노무현이 거꾸로 문재인 괜찮다,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렇게 문재인을 격려해 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비판을 무마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국 재판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감찰에 관한 권한은,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문재인이 지금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감찰에 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실, 청와대의 이 조직 개념조차 왜곡을 합니다, 이 문재인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지, 이 문재인의 의견서 가지고 이렇게 아예 채택을 안 하면서 이걸 위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검찰이, 제가 무릎을 칩니다. 검찰이 참 대응을 잘했습니다. 아예 내용 따지기 전에,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내용 따지기 전에 문재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조국의 재판에, 그거 위조다. 조국은 위조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거 위조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입증하려면 조국 그렇게 분통 터뜨리지 말고 문재인을 데리고 재판에 나오면 됩니다. 문재인이 증인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민정수석에게 모든 감찰 권한이 있는 거냐 따져보면 됩니다. 무슨 감찰 권한, 모든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습니까? 비서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까지 지낸 문재인이 재판정에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뭐 자신이 키우던 개도 뭐 버리고 저러니까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짐작이 안 됩니다. 이 참 정치판에서 제가 어떤 예상을 할 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틀릴 때는 대부분 제 변명입니다. 틀릴 때는 도대체 수준 이하의 결정이나 행태를 보이면 이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고스톱을 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즐기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치면 서로 예상이 되니까 착착착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보가 한 명 끼게 되면 그 고스톱판에 초보가 돈을 다 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위 프로들이 당한다, 초보에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정치판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 관련되는 이런 일들은 기존의 정치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떤 수준, 이 정치적 수준의 판단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서를 왜 냅니까? 민정수석에게 무슨 권한이 있고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그 업무 조직도는 이미 문재인 조국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내용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조국을 변호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는 것,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문재인 또 조국 재판에 나온다고 저 설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참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검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조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또 위조 전문가이기도 하고 문재인이 또 뭐 조국을 변호하겠다고 재판정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한번 그 모양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의 행태는 이게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이 수준 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